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부전선에서 최대의 러시아군 물류기지죠. 멜리토폴시. 그 멜리토폴시에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물자 직접소에 어마어마한 포격이 들어가서 굉장히 큰 사상자와 물자 파괴 전과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멜리토폴이 이렇게 파괴되기 시작하면 정말 헤르손주, 또 자포리자주, 이 두 개 주의 러시아군의 물류는 완전히 그냥 기초부터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물류체계, 보급체계 다 무너지면 끝나죠. 그러면서 헤르손시로 들어가는 이 보급들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고 있는지도 제가 자세히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고요. 자,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지역, 여기에서는 이제는 아예 러시아군이 이 반군들에게 무기 지원조차도 안 하고 알아서 그냥 싸워. 그래서 거의 총알바지, 대포 사료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 대포밥을 만들어서 정말 뭐 사지로 그냥 밀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면요. 전일 대비 140명의 러시아군을 추가 사살했고요. 전차는 6대 격파, 장갑차 15대 격파, 차량 15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다연장 로켓 1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제에 비해서 장갑차와 차량 격파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서 경장갑 부대와 이 러시아군의 경장갑 부대와 우크라이나군이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차량이 이렇게 또 많이 파괴된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공격하는 것이 어딘가에서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랜만에 또 러시아의 헬리콥터가 격추를 당했습니다. 자, 이런 전과 속에 전선 상황을 보면 미 상원이 러시아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 지정하는 것을 초당적 지지 합의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 지정하자. 이제 이러면 러시아는 정말 금융거래, 무역 제대로 못하고 정말 나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러면 이제 치포 해서 이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을 제한시켜버리고,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 가고, 이러면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 불량 세계의 두 거두 완전히 내려앉힐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지르콘 미사일 개발한 엔지니어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지르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여기에서 풍동 실험을 하는 엔지니어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주요 정보가 서방 세계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서방 세계로 넘어갔으면 지르콘 미사일을 뭔가 요격이라든지 어떤 파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곧 개발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제 엠네스티에서 우크라이나도 전쟁 범죄 똑같다라고 비난을 했었죠. 그 비난했던 사람이 우크라이나 지부장인데 사임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쫓겨났겠죠.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즉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서 불법 투표를 하는데,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자라는 투표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투표예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러시아 군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투표용지에 도장 찍어 라고 하는 자택 방문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불법 투표하면 협상 안 한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이 마쿠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 협상도 안 한다 라고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지금 러시아가 더 답답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헤르손 북동쪽 전선에서 공세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지금 카프가 쪽 댐으로 올라가서 이 북동쪽에서 정말 러시아군이 말도 안 되게 미콜라이브 방면으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르손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뒤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화력이 있습니까? 제공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박살이 났다라고 하네요. 아마 지금 장갑차하고 전차하고 이런 그 전과가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헤르손의 안토니우스 대교죠. 그리고 카우프카 댐,
여기에 폭격해서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헤르손의 안토니우스 대교를 러시아가 수리를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폭격해가지고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카프카 댐도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 부분이 또 따로 붙어 있어요. 그걸 또 폭격해서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헤르손 카프카 댐 북쪽으로 올라간 러시아군 그리고 헤르손으로 들어간 러시아군 완전히 고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카프카 댐 쪽으로 러시아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커다란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한 거 바로 이제 함정 다 만들었으니까 도망갈 공간을 끊어버리고 이제 함정 다 들어왔으니까 잡아서 쌈 싸먹을 태세 이제 쌈 딱 들어왔으니까 쌈 싸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 외곽에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던 중장비 뭐 전차, 야포, 장갑차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철수해서 헤르손 시내로 들어갔다. 이제 외곽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가전에서 옥쇄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대비태세인가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임명했던 카우프카 행정부시장이 자택에서 바르티잔들에 의해서 피습되어서 사망했다. 부역자죠. 노란 완장 차고 부역하는 그 부역자인데 바르티잔들이 가만 놔두지 않고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방면에서 대포밥 전술로 공세를 시작했다. 바흐무트, 이 세베로도네츠크 남쪽 지역이죠. 여기에서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사람을 대포밥으로 미끼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세를 시도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메리토폴에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포격을 해서 1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었다. 그리고 엄청난 물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이른바 폰툰 페리 작전으로 헤르손에 대한 보급 작전을 계속하자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드론과 하이마스가 대단히 지능적으로 러시아군을 타격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폰툰 브릿지를 마치 바지선처럼 이용해 헤르손에 대한 보급 작전을 계속하자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물자가 강가에 닿기도 전에 파괴해버리는 새로운 전술을 도입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말 안토니우스키 대교가 파괴된 뒤 헤르손 수비군이 고립되자 대량의 폰툰 브릿지를 끌고 와 이 브릿지를 마치 바지선처럼 활용하는 일명 폰툰 페리 보급 작전에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다리 주변에 대량의 레이더 리플렉터와 더미 브릿지도 설치해 지난 2주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교란 작전으로 폰툰 페리에 대한 직접 공격이 어려워지자 다른 방안을 찾아내는데요. 바로 대량의 드론을 이용해 안토니우스키 대교 남쪽의 스로핀스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해서 러시아군의 보급 물자가 부교 근처로 다가오기 전에 파괴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스로판스크 곳곳에 소규모 물자 집적소를 만들고 폰툰 페리가 남쪽 간변에 도착하는 시기에 맞추어 물자를 서둘러 싣고 출항하는 방식으로 보급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들 물자가 드론을 통해 스로핀스크의 임시 물자 직접소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드론 또는 하이마스로 초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스로핀스크 일대의 물자 직접소들을 대부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작전은 헤르손 일대의 러시아군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러시아 보급부대 관계자들은 이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크림반도 등 후방 보급기지에서 안토니우스키 다리 밑의 폰툰 페리까지 분단위로 시각을 맞춰 물자를 싣고 출항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작전은 지난달 말 끝난 드론 펀딩을 통해 들어온 대량의 드론이 추가로 배치되며 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안토니우스키 대교가 포격으로 파괴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 폰툰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트가 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자들을 민간인 차량 징발하고 해서 싣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타겟은 공격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폰툰 브릿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군 물자 직접소를 군데군데 이제 소규모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서 그걸 이제 폭격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물자가 이 폰툰 브릿지에 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뭔가가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군의 트럭이에요. 보급 트럭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제대로 명중이 되어서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드론이 가서 대전차 수류탄을 투하해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드론 어떻게 대전차 수류탄을 달고 하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전차 수류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개에 1kg이에요. 이거를 10개를 매답니다. 이게 지금 농약 살포용 드론인데 여기다 10개를 매달아서 올라가서 이제 촬영을 해서 여기 있구나 하면 거기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폭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융단 폭격 날아가면서 하나씩 떨어뜨리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폭격을 하고 이건 이제 큰 농약 살포용 드론은 이런 식으로 대전차 수류탄을 많이 장착해서 폭격을 하기도 하고 소형 드론에다가는 화염병을 매달아서 화염병 한 발 그러니까 병이죠. 맥주병 같은 데다가 매달아서 그걸 이제 떨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파괴를 시키는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용 드론 수십만 원짜리부터 뭐 백수십만 원까지 이런 민수용 드론 대단히 많이 사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데 러시아는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데 살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의 적성국 교육법에 따라서 대량으로 수입을 할 수도 없고 일일이 구매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달러 거래가 막혔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량 국가인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지금 대규모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러시아 정말 여러모로 어렵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 과거 2차 대전에나 했던 짓을 다시 벌이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 신러 주민들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10만 대군 파병 제안을 했다는 러시아 국영TV 방송의 보도가 나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반도 정세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 워싱턴 소식통들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괴뢰 군대에 대한 보급을 사실상 끊었으며 이 때문에 돈바스 반군, 특히 루한스크 지역의 주민들은 총도 없이 끌려나가 이른바 대포 사료로 희생되고 있다고 세리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가 현지 시각 8월 8일 밝혔습니다. 하이다이 지사는 침략자들은 루한스크 주민들을 무차별 징집해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라며 대포병 레이더나 드론이 부족한 그들은 루한스크 주민들을 개활지로 내몰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유도한 뒤 우크라이나군 포병진지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포병전을 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이다이 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에게 있어 돈바스 반군은 전투원이 아닌 대포밥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돈바스 지역에서는 하이다이 지사의 주장대로 러시아가 제대로 된 무기도 쥐어주지 않고 강제 징집된 병사들을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는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이전부터 돈바스 반군에 지급할 소총과 기관총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모신 나강 소총이나 맥심 기관총이 사용되는 것이 식별되어 충격을 줬지만 이제는 모신 나강이나 맥심조차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강제 징집한 현지 주민들에게 군복을 입혀 전선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최근 도네츠크 외곽에서 하루에 300여 명의 전사자가 보고된 무리한 공세 시도는 바로 이러한 비무장 징집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령지 주민들을 강제로 징집해 무기도 쥐어주지 않고 전선으로 내모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전쟁범죄 행위이자 집단 학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군수 보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러시아군을 도와 돈바스 지역에 병력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보낸 병력이 전장에서 대포밥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병력을 얼마를 보내더라도 돈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또는 자주포 이런 신형 화포들이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대포병 사격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대포병 레이더도 없고 이러니까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 주민들을 총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 진격해 라고 하고는 자꾸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진격해서 막 오니까 거기를 향해서 포격이 날아오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날아오구나 해서 대포병 사격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일반 민간인을 포병 사료, 포병 밥으로 포위 밥으로 밀어넣고 있다라는 주장을 우크라이나 측 루한스크 주지사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명백한 전쟁 범죄죠. 그리고 도네츠크, 루한스크에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가 군수물자 특히 그 중에서도 무기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서 탱크다 이제는 뭐 다 없고 총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총이죠. PPSH 따발총입니다. PPSH라는 총인데 이거 6.25 때 북한군이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따발총이라고 부르죠. 이게 지금 등장했고 모신나강 또 맥심 기관총 100년 된 거죠. 그런 걸 지금 지급을 하는데 살상력이 아주 떨어지는 이 따발총까지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따발총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무장이나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무기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총 하나 들고 있는데 뭐 방탄복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여기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아주 뭐 띠동갑 정도 되는 형님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형님들이 지금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18세에서 만 65세까지 지금 강제 징집을 하죠. 그러니까 만 65세에 가까운 그런 형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님들을 지금 뭐 물론 실제 전투하는 현장은 아니고 여기 초소로 보이는데 이 초소에 어떤 방호복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이 군복도 참 희한해요. 여기 티셔츠는 러시아 공수군 티셔츠, 바지는 해군 바지, 뭐 그냥 되는 대로 끼어 있고 그리고 군복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아래 바지와 위 상의가 또 달라요. 다르고 또 모자는 장교 모자로 보이는 뭐 이런 모자를 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초소 근무를 세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북한군이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러시아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한 10만 명 보내줄게. 돈 좀 줄래?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러시아 국영TV 정치 토크쇼 진행자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고 또 지금 일설에는 북한군이 10,000명이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걸 위해서 그 10,000명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30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게 줬고 그중에 100만 톤이 이미 북한에게 들어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100만 톤이 들어갔으면 북한의 지금 연유 가격이 확 떨어졌겠죠. 북한이 1년에 연간 388.5만 배럴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톤이면 이게 1950만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5년치 수입 원유 물량인데 그중에 100만 톤이 들어갔다면 거의 뭐 한 1.7년 정도의 수량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휘발유 1kg당 가격이 1월에 7,700원, 2월에 1,200원, 3월에 12,000원, 4월에 12,100원, 5월에 13,000원, 6월에 13,600원, 7월에 14,500원, 8월에 14,800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월보다 이 8월이 이 휘발유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경유 가격은 1월에 5,000원, 2월에 7,000원, 3월에 12,000원 해서 8월 지금 14,200원 경유 가격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100만 배럴이 진짜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건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북한 군인 가면 이런 식으로 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정말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이제 자포리자주의 최대 도시 멜리토폴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단 4문의 하이마스로 전황을 완전히 뒤집었던 우크라이나군이 16문의 하이마스와 9문의 MLRS를 손에 쥐자
점점 더 대담한 포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러시아의 남부전선 최대 물류 거점인 멜리토폴에 엄청난 포격이 쏟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8월 7일 심야에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의 러시아군 주둔 시설에 엄청난 규모의 하이마스 공격을 퍼부었으며 이로 인해 대량의 군사장비가 파괴되고 현장에서 1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폭사했다고 이반 페트로프 멜리토폴 시장이 현지 시각 8월 8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페트로프 시장은 지난밤 멜리토폴의 여러 지역에 막사를 치고 있던 침략자들의 기지에 대량의 하이마스 미사일이 쏟아졌다 라며 잠정 추정치지만 대량의 군사장비가 파괴되고 한 곳의 임시 막사에서는 100명 이상의 침략자들이 폭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드로프 시장은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 무력화는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반격의 기반이 되고 있다 라고 강조하며 지난밤은 가장 생산적인 밤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멜리토폴 포격은 최근 자포리자 전선에서의 공세를 통해 토크마크 일대까지 전선을 밀어낸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 시내 중심부 약 40여 킬로미터 밖에서 다수의 하이마스를 동원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멜리토폴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3중 다층 방공 시스템은 이번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전략적 요충지인 멜리토폴을 방어하기 위해서 멜리토폴 점령 직후 이 지역에 S-400과 판치르 S-1 방공포대를 각각 한 개씩 배치하고 지난 8월 6일 부크 M2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배치한 바 있는데요. 이들 방공 시스템은 GMLRS 로켓이 러시아군 주둔지를 유린하고 있을 때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부터 자포리자 전선의 바실리카, 토크마크, 폴로이 일대에서 파상 공세를 펴며 러시아군을 빠르게 남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헤르손과 도네츠크 전선의 생명줄 역할을 하던 멜리토폴 보급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사정권에 들어가며 가뜩이나 악화 일로를 걷던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여건은 더욱 악화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멜리토폴까지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곧 자포리자주도 우크라이나가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자포리자를 탈환하면 이 크림반도 그리고 헤르손주를 완전히 돈바스와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이제 보급을 따로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 되겠다. 자, 그런데 멜리토폴이 워낙 중요한 군수보급기지다 보니까 여기에 3중 방어망 쳤어요. S-400. S-400은 최첨단 미사일이면서 큰 항공기에 대해서는 400km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방공 무기. 그리고 부크 M2, 또 부크 M3. 부크 M3는 최대 160km, 부크 M2는 40km, 그리고 25km짜리 판치르. 이런 다층 방공을 추구를 했죠. 개전 초에 이렇게 부크 M3가 멜리토폴에 배치가 되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게 사거리 160km짜리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에요. 이들은 이걸 가지고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팩2급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근데 왜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느리고 탄도도 아주 정확한 이 하이마스 로켓탄을 못 막을까요? 그리고 8월 6일 부크 M2, 여기 부크 M2 미사일인데요. 여기 이제 40km짜리 사거리입니다. 부크 M2가 멜리토폴에 배치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8월 7일 날 하이마스에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 부크 M2 얘는 뭐였을까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는 눈뜬 장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 주장하는 성능,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허풍이었다라는 거고, 이제 멜리토폴 딱 자포리자주 남부의 중심부에 있는데 이거를 딱 탈환해버리면 이제는 러시아군의 무너짐이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빨리 여기를 완전히 그냥 이 멜리토폴 시가지 외곽까지 진출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